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밤 9시에 만나는 여러분의 떡깨네 반바람 보고 삽니다. 아, 반갑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한 달 만이죠. 자,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 이제 또 달려야죠. 네,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원하시는 만큼 또 결과를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희 덕현쌤의 믿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했었던 것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특히 이제 내일은 또 이제 똑똑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여러분들 반반한 모의고사 좀 많이 들어주시지만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니까 똑똑을 좀 많이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나왔었던 시험들이 바로 그런 방식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느 시험보다도 굉장히 기본이 상당히 좀 중요했었던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확성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확성이 특히 이번에 문법을 많이 틀렸죠. 대개가 이제 문법 많이 틀렸습니다. 특히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이제 뭐 반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벽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나름 스킬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 스킬을 적용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독해는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독해 쪽보다는 이번에 문법, 특히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뭐 빈칸 쪽에 좀 많이 약점 많이 보이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똑똑이고요. 근데 이제 문법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 능력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러한 능력 길러주는 것, 요번에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이번 시험에서 드러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본을 탄탄하게 하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포인트만 가지고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쓰인 글, 바로 문법,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 꼭 말씀드리죠. 제인수 문법 반드시 하시고요. 제인수 문법 반드시 하시고, 특히 혹시라도 이번에 처음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상당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제가 요 얘기는 자주 안 합니다. 제 강의 가운데 인문기초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문기초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인문기초를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한번 보시면 좀 길지 않은 강의죠. 길지 않은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인수 문법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뭐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뭐 우리 친구들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다시 얘기하지만 문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문법적인 측면에서 정확성을 더욱 높여라라는 겁니다. 포인트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요. 독해.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첨삭 독해입니다. 첨삭 독해 하시고요. 조금 그래도 나는 독해 자신 있어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독해 기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시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요번에 지방직 문제, 올해 국가직 그리고 지방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는 아마 그 방향 설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다. 바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이라는 걸 써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가령 이번에 이제 뭐 잠시 뒤에 여러분 문제 보시겠습니다. 픽스 문제, 저는 올해 문제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전형적인 문제가 픽스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픽스라는 거,
그다는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맥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 활용돼서 나왔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올 때, 그래 평상시 픽스라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맨날 동사만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사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아니 만일에 명사를 못 봤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확장성 있게 그 의미를 끌고 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언어 감각이겠죠. 어느 감각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분석 능력, 뭐를? 보기 분석.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시험이라는 건 바로 뭐다? 어차피 선택형이라는 거죠. 어차피 선택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소거해 나가는 훈련.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소거하는 훈련 우리가 똑똑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수업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여러분 보기 분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제 강의 가운데서 이제 제일 또 많이 들어주시는 건데 사륙사입니다. 물론 이제 사륙사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인순부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제인순부분 제가 이제 7월달 요번에 여러분들 강의를 새로 시작을 하지만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은 요번에 별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들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들으셔도 좋겠고 전의 것을 들으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들으시는 게 바로 뭡니까? 사륙사지 않습니까? 사륙사가 되는데 이번에 사륙사 464문제를 전체를 싹 다 이번에 여러분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특히 올해 나왔었던 것 때문에 조금 그러한 흐름을 좀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문제를 464문제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사륙사 문제 만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바꿨기 때문에 기존 거를 다는 여러분들 새로운 강의 들을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 질문 들어올 거예요. 사륙사 작년판으로 들으면 안 되나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엔 완전 불가능합니다. 싹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전에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이번엔 다시 한번 사륙사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새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늘 반영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새로운 강의로서 이번엔 사륙사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그것은 바로 뭐다? 문법 신경 써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어디에 적용시키자? 바로 글 속에서 적용시키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 분석 능력이다. 뭐를 분석하자? 보기를 또 분석하자. 요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 gratification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시험문제 나왔죠? 네, 그것은 사실 이 단어가 여러분들 시험문제 나왔다. gratification. 이거는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그래도 시험문제 나온 단어가 돼버립니다만 이후로 따른 워낙 쉬운 단어죠. 워낙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문제 나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어휘, 즉 다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수능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어휘 중심으로 보지 말자는 말씀드리겠고요. 가령 제거 제니스 보카를 만일에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공무원 기본 어휘라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라. 그게 바로 수능 어휘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어휘집을 물론 가지고 하나 보시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간에 어쨌든 그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모아놓은 단어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지금처럼 반반에서 만나는 거, 똑똑해서 만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제인스에서 만나는 거, 사륙사에서 만나는 거, 아니면은 독해기저서 만나는 거, 이러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만 골라서 한번 단어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우는 것, 요게 더 중요하다. 그래 너무 책에만 의존하지 말라. 요것은 그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항상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어라는 것은 공부 방법이 문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 진짜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022년 대비가 되겠죠? 네, 첫 강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공부 방향에 조금 더 그래도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바로 뭡니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의 것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gratitude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드려봤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라는 얘기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appreciation입니다. 이거 감사가 되겠죠. 물론 appreciation은 여러분 감사도 되지만 감상도 되고 평가도 되고 또 진가를 알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gratitude입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그대로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이번에 픽스로 나왔었던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마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지방직 국어를 바탕으로 제가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특히 이번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앞으로 저희한테 가끔 그런 질문할 겁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직접 만드신 겁니까? 어떠신 겁니까? 난도가 어떠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저는 100% 제가 다 만들고요. 그리고서 요 지문도 기출에서 나왔었던 바로 그 책, 요번에 좀 책에서 인용을 좀 많이 했더라고 제가 원문을 검색해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뉴욕타임스가 어김없이 등장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책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책에 가서 그 다음 단락의 것을 제가 문제로 한번 제시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픽스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픽스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픽스라는 것은 보통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동사를 뭡니까? 고정시키다, 고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치는 거니까 결국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결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쓰여가지고 해서 바로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치는 것,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집중심으로만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말이죠. 본인이 외우고 있는 거 하나만 그냥 줄창 그것만 어느 상황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의미만 갖다가 지문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래 이런 거니까 이런 내용일 거야 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정작 이런 것을 여러분 시험 문제 내버려서 정답이 어떠냐? 이것이 정답이냐?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된 의미가 뭔지 알겠어? 라고 한다면은 알면서도 틀려버리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들, 특히나 아는 단어라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그 문맥에 맞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신다는 것, 그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바로 그겁니다. 진짜 요것은 제가 여러분들 공부 방법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본인의 단점, 내가 지금 말씀드릴 것 가운데서 나도 저게 해당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나도 저런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잊지 않도록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록하셨다가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길을 잃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는 굉장히 쉽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픽스를 다루다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기출 번아웃과 관련된 얘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다음 달에 그 앞단락을 제가 여러분 드린 거네요. 요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기출하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분석을 잘하라.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의 어조는 긍정입니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죠? 2번, 4번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둘 중 안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요번에 처음에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보기를 보게 되면 보기 어조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way on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 거 동의어 2개가 있었죠. resulting과 lead to였었나요? 2개는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말이죠. 이렇게 동의어를 주문해서 2개 날려버리고 나머지 2개에서 골라라. 아니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조가 둘 다 마이너스, 쟤는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조는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제가 드린 것처럼 두 가지 중요한 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때 여기에서는 플러스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날라가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보기 분석을 잘 하시고 항상 보기의 특성을 여러분 표시하는 습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조로 2, 4 날려라 그리고 1, 3번은 플러스니까 바로 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꼭 보기에다 이런 표시를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recharging is an obvious one 그랬습니다. 자, 바로 재충전이라는 거죠. 재충전이 아주 두드러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재충전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충전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중요한 바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통해서 말이죠. 이걸 통해서 재차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도와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 문제를 드리면서 말이죠. 보시는 것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몸할 수 있는 것, 몸하는 것, 그러니까 몸하는 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을 뭐로 잡았다? 1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로 제가 드린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픽스라는 거 고치다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고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치는 방법, 해결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잡을 여러분들 제가 흔히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제가 이곳은 수업 중에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잡만 만나면 그저 직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일 여기에서 직업이라고 해서 이걸 생각하셔서 틀렸다. 즉 다시 1번을 만일 고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래서 아는 단어도 꼭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서 적당한 의미를 찾아내는 훈련을 꼭 좀 하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job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는 일이라는 거죠. job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직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어떤 태스크라고 할까요? 바로 요 의미를 썼다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태스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당연히 해내야 할 의무, 임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job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처럼 태스크 아니면 듀티와 같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job은 꼭 직업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바로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 했으니까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뭐 하는 일, 즉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역할, 태스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job이라는 것은 태스크 또는 조금 더 나가는 롤, 역할이라는 의미로 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억할 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업 또는 일 두 가지로 기억하자. 자, 이거 맞추셨겠죠? 맞추셨으라 믿습니다. 맞추셨으라 믿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절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문장이 주어가 됐습니다. 많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여가라는 것입니다. in particular입니다. 특히 바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 즉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얘기겠고요.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직업 또는 일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재충전이 분명한 것입니다. 즉 다시 해서 뭡니까? 여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재충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재충전 바로 이것이 바로 레저가 행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헬프 다음 원형 부정사 봤습니다. 그죠?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영향을 말이죠. 바로 뭡니까? 필요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켈로그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 프로페서 바로 뭡니까? 아담 웨이츠라는 사람이 지적했듯이 말이죠. 이번 호입니다. 이슈입니다. 호 이런 것도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이슈라는 거 말입니다. 이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동사로 썼던 이슈, 즉 문제, 논쟁점, 논점 이런 것 등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처럼 호, 바로 뭡니까? MITSMR 이라는 이번 호에서 지적했듯이 라고 말입니다. 동사로서 이슈라는 것은 바로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바로 경보 따위를 발하다, 발효하다 라는 뜻이죠.
행하다도 있다라는 것, 요것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사로는 뿜어져 나오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도 생각해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제가 좀 제 책 가운데 꼭 좀 이거는 하나 여러분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뭡니까? 동치미 말입니다. 진짜 이번에 여러분들 바로 우리 시험에서 진짜 필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 진짜 동치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말로 동사가 취하는 문형과 의미 아시죠? 원데이 시리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아직까지도 여러분 없으시다면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 구입하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사들이 의미가 확장돼서 나가는 그러한 단계적인 그러한 형성 관계, 요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모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말이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의미 확장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슈를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군요. 꼭 좀 부탁드립시다. 자,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레저라는 것은 또한 높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힘을 말이죠. 창의력의 힘을 바로 높여줄 수도 있다 됐습니다. 모독택입니까? 바로 인지의 장점 때문이죠. 네, 가끔 우리의 생각이 원더라는 겁니다. 원더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배회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이 배회하도록 해주는 인지적 장점이라고 말입니다. 조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석해 드릴 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배회하도록 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가령 내가 지금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인드가 원도한다라고 한다면 내 강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뭡니까? 딴 생각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창의력과 연관될 수도 있는 거겠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을 때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의 기존의 틀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벗어나 있을 때, 그럴 때 창의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생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끔 하는 것에 바로 인지적 장점, 덕택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요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잘 맞추셨어요?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단은 여기에선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행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 역할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뭐로 잡았다? job이라고 잡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며칠째 부분에 의미와 같은 것 그랬습니다. 스왈로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어프리핸드가 나와버렸죠. 네, 어프리핸드. 물론 여러분들 요거에서 정답을 그래스으로 줬다라는 것이 저는 자, 제가 여러분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현실적인 문제, 진짜 여러분은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느냐? 단지 단어 하나만 사제 달랑 외워가지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좁은 생각, 좁은 눈, 바로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 바로 멈춰 정체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글을 보면서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 확장해서 갈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어떤 것이 말이죠.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만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여기에선 이런 의미로 쓰였겠구나라고 해서 확장성 있는 공부를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치미는 제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렵진 않은 거였습니다만 출제 의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프리핸드는 바로 뭡니까?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첫째 의미는 원래는 체포하다가 기본적 의미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프리핸드라는 것이 바로 얘가 잡다란 뜻이거든요. 얘가 잡다란 뜻입니다. 얘가 잡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체포하다가 기본이 되고 있다. 둘째. 자, 이거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뭘 잡습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잡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해하다가 되고 있죠. 셋째, 염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잡아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만일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다음에 낸다면 저는 디터라는 단어,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죠. 디터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단어죠. 저것도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글 속에서는 연기하다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는 실질적으로 연기하다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pprehend라는 거, 요번에 기출에서 여기에서는 이해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해버렸습니다만 실제로 apprehend라는 것은 글 속에서 이해하다라는 것, 요것보다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apprehend가 아니라 바로 뭘 써버립니까 여러분? comprehend를 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rehend를 줬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찾아달라라는 얘기였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점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apprehend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만나게 되면 이해하다라는 것, 요것보다는 보통 잡다라는 의미가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달리, 즉 잘 쓰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게 바로 뭐다? 이해하다인데 그걸 시험 문제 냈다는 거죠. 자, 그레스비라는 것도 원래는 잡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잡다라는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확장성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평소에 이제 글 보면서 훈련하는 것이고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동침이라는 겁니다. 꼭 좀 한번 사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디테일하는 거, 이것도 원래는 연기하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만은, 그래서 이놈은 보통 포스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거 모의고사 한번 낼 거예요. 요걸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리스펙트라고 해서 존경하다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의 말에 따르다라고 해서 일드 정도, 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요것도 생각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앞으로 조금 더 의미의 확장성이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기억해 줘야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훈련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릴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왈로입니다. 원래 스왈로라는 것은 원래는 바로 무슨 얘기인가? 삼키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래는 삼키는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 자신의 바로 loss, 손실을 삼킨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라는 겁니다. 자, 그 손실을 삼킨다. 이게 바로 무슨 의미가 돼버릴까? 네, 여기에서는 말입니다. 여기서 손실을 뭐한다? 삼킨다. 꿀꺽. 내가 어떻습니까? 고통 따위를 꿀꺽 삼키는 겁니다. 열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고통, 아픔 따위를 삼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픔을 뭐한다? 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답 4번을 드려봤습니다. 참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물론 톨러레이트도 제가 일부러 이걸로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톨러레이트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상대방의 잘못 따위를 우리가 용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보통 보게 되면 눈 감아 주다라고 해서 여러분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이라고 할 때 우리가 톨레랑스, 톨러런스라는 말도 쓰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가게 돼버리면 얘는 참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참다, 견디다에 바로 뭐가 있다? bear, 요것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만 달랑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 훈련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왈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키다가 아니라 여기선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요것은 어휘 문제였으니까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에서 상당한 애를 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상당히 애를 먹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올해 나온 것에 여러분 성적이 조금 제가 2017년 것을 여러분들 요번에 처음 보러 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2015년 이후로 가장 어렵게 나왔던 해가 2017년이니까 말입니다. 아마 2017년에 난도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겠고 문제가 조금은 약간은 조금 스타일이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점수는 아마 2017년에 받았었던 성적하고 아마 비슷한 성적으로 분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난도만 놓고 보자면은 2017년 거와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 80점 전후만 맞아주면 굉장히 아주 잘 본 그런 성적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지방직에서 그리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굉장히 조금 나름대로 여러분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법 자체를 어렵게 낸 것은 아니다. 굉장히 기본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이다. 기본이고 여러분이 간단히 해서 분석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전에 뭐 문법 했는데요. 어느 선생님 문법을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해하면서 글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해식의 여러분들 문법 공부가 조금 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개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문법 강의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암기 중심으로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니다. 진짜 그런 식의 공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아주 쥐약 중에 엄청난 쥐약이 돼서 여러분의 치명타를 날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자, 같은 사람들 반복적 같은 주소로 책을 배달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특이한 점은 사역동사가 여러분 전문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보기 4개에 걸쳐서 전부 다 들어가 있었죠. 기출도 마찬가지였었죠. have 사역동사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들 have 사역동사라는 것은 다음에 원형 부정사도 나오고 pp도 나오고 다시 ing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형 부정사 pp, ing. 이번에 여러분 pp를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요놈하고 관계가 능동이나 수동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책과 배달의 관계는 당연히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딜리버라는 것은 여러분 또 조심해야죠. 아까 여러분 어프엔드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이랑 또 원래 잡다라는 얘기지만 이해하다는 뜻을 생각해보자. 스왈러도 원래 삼키다라는 얘기지만 이해하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 딜리버도 원래 배달하다지만 원래 뭡니까? 구조하다, 구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동사로서는 분만하다, 분만하다, 나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딜리버는 나타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분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산부인과 갔을 때 우리가 딜리버리 룸 그럽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여러분도 뭐 물건 배달하는 배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병원에 가서 딜리버리 룸이라는 것은 이것은 분만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러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미 확장이 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수시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록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앞으로 문제 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지 제가 쭉 그 일관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여기서 수동강의 PP 쓴 거 좋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기를 복수한 시험 당일에 대비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오버라는 것이 우리가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을 가리키는 얘기죠. 동명사 주어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헬프 동사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 여러분들 사역동사 let이 나와버렸었죠. 사역동사 let 어떻습니까? 다음에 원형 부정사 나오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일에 요놈하고 의미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have 사역동사는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만 써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역동사 let의 경우는 만일에 수동일 경우는 그냥 pp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뭐까지 집어넣어버린다? b까지 집어넣어버린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 자주 드렸을 거예요. 특히 제가 팝송 제목으로 말씀드리자. 원래는 원형 부정사로 be를 쓰는 단어는 없다. 단 let은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팝송 제목으로 let it be를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let it be 이걸 생각하라. 그리고 커피 이름엔 바로 뭐가 있다? let's be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let's be, let's be, let's be, let's be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e가 살아있다라는 거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말입니다. help라는 것은 말입니다. 다음에 원형 나와버리자. 아니면 투부정사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얘가 만일에 그럼 여기에서도 만일에 수동일 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pp만 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얘는 pp만 쓰진 않습니다. pp만 쓰진 않습니다. 반드시 얘가 be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e pp가 돼버리든 아니면은 원래 투부정사도 받으니까 to be pp가 돼버리든 둘 중에 하나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여기서 let이 pp만 쓰지 않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pp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형 부정사로 be를 쓰는 바로 동사는 자 이제 영어에서 유의한 겁니다. let과 help 두 개라는 겁니다. let과 help 두 개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prepared라고 해서 pp를 써버렸습니다만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다. be를 집어넣으시거나 아니면 to be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사역동사 let과 똑같이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이번에 시험에서도 아마 저거 틀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분들 또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불길한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들 중에 한 곳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사역동사 let이 나와버렸죠? 원형 부정사 introduce 나왔습니다. 기출은 let me know였었죠. let me know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이번에 사역동사 let이 나왔습니다. 원형 부정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돼버렸죠? 맞습니다. 4번입니다. 그는 초보 서퍼들에게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서핑하도록 시켰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도 사역동사 또 해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 spend가 나와버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spend 때문에 목적어 ing 나왔다는 것도 또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요 문제 특성을 보시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동사들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평상시 기본적인 동사들, 물론 뭐 사역동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걸 떠나서 동사들마다 기본적으로 쓰는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한번 동치미 한번 여러분들이 꼭 좀 마련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회독수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원형 부정사로 말이죠. be를 쓸 수 있는 동사는 영어에서 유의하다, let과 help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책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그 책에 가서 여러분들 인용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봤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제는 제목이나 요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선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 시험에서의 여러분 독해,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다. 요 세 마디를 잊지 맙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자. 자, 그 가운데서 바로 이번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만 핵심어 문제였었죠. 그럼 핵심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바로 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반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반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중간에는 없지만 문도하고 문미에 걸쳐서 반복이 돼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글 전반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주어가 반복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것도 저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죠. 자, 어쨌거나 이번에서도 여러분들 기출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했었던 단어 digitalization, 바로 이것이 도처에 널렸었죠. 그죠? 도처에 널렸습니다. 도처에 널렸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기출 나왔었던 그러한 책의 그 단락, 앞단락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앞단락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이 많이 반복됐는데 보기 좋은 디지털라이제이션 들어가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놈이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반복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진짜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뭐 표시해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턴이라는 건 무지무지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이죠. 네, 쉽지는 않은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려웠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기출이니까 디지털 턴이라는 말, 네, 디지털 턴이라고 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나온 것이죠. 즉 턴과 디지털을 결합시켰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디지털라이제이션, 즉 디지털 턴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턴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리키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건데 변화가 돼 가지고 뭐 하는 것이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디지털로 인해서 바로 세상에 미치는 영향. 물론 그 영향이라는 것은 변화를 시키는 영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디지털 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의 어떤 영향,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의미에서 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여러분 정확히 뭐라고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음에는 네이버 같은 데 가서도 굉장히 많은 검색을 한번 해봤고요.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우리말로는 딱히 뭐라고 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턴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까 여러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뭐예요? 어프리엔드 같은 거라든지 그레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였습니까? 스왈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픽스 같은 거라든지 의미가 참 많을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네, 근데 여기서 딱히 뭐라고 우리말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서 디지털 턴이라는 건 그냥 디지털 턴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거 해석 여러분 해드리는 그냥 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턴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어떤 변화에 따른 또한 영향 이런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는 턴과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턴 들어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을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턴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뭡니까? 애널리티컬 요걸 잃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애널리티컬 요걸 잃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네, 바로 요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 기출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기출에서는 조제로 디지털 요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핵심어로 들어가 있는 건 요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워낙 턴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턴 들어간 걸 두 개 드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2 핵심은 뭘까라는 건데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분석입니다. 아니면 하나 더 보시면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관점이 되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볼까요? analyze 이렇게 나와서 분석하다라고 나와있죠. analytical 이렇게 해서 다시 분석이라고 나오죠. analyze 다시 또 뭐 나옵니까? 분석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analytical 또 있죠. 자, 이 정도 반복한다면은 이것 또한 핵심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여기에서 지금 요 보기에 요것의 제목은 원문 그대로의 제목을 제가 따왔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분 핵심으로 바로 정답을 고르는 문제였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field of culture study입니다. 문화 연구 분야에서 말이죠. 턴의 개념은 사용되어집니다. 묘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죠. 사회적, 커시브 요것은 바로 뭐냐면은 원래는 산만한이라는 단어지만 여기에서는 광범위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광범위한 행위들을 묘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고 변환점에 있는 것, 전환점에 있는 것 그러면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 시점 이런 것 등을 턴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몇 가지 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각각은 구체적인 분석적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어떤 턴이 있었습니까? 첫째, 식민지 시대 이후의 턴, 그리고 언어학적 턴, 그리고 공간적 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뭐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해주죠. 사회의 역동성을 말이죠.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석적 접근이 제공해 준다. 전략을 제공해 줍니다. 뭘 위한 겁니까? 복잡한 사회의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바로 from different perspective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 구체적인 어떤 뭡니까? 포커스, 초점을 채택함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턴의 사용은 제공해 줍니다. 특정 분석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사회 현실의 말입니다. 따라서 방법론적 초점입니다. 바로 언어학의 턴의 방법론적 초점, 집중. 이것이 열어줍니다. 뭡니까? 언어의 차원을, 사회 현실의 언어적 차원을 열어줍니다. 요거는 삽입이겠죠? 뭘 위해서입니까? 분석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회의 언어적 바로 차원, 그게 바로 뭡니까? 언어적인 뭡니까? 구성이라는 거죠. 현실의 언어 구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전제입니다. 뭐의 전제입니까? 언어의 턴의 바로 전제입니다. 자,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analysis입니다. 분석입니다. 언어의 분석이라는 것이 용이하게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뭘 용이하게 해줍니까? 적절한 이해를 말입니다. 사회 현실에 그려버렸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 이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조가 되겠죠? 얘를 진조로 보시는 게 맞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의 분석이라는 것이 사회 현실에 적절한 이해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학적 턴의 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생활영어라는 거 상당히 수월하게 나왔죠? 네, 상당히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는 뭐 틀렸다 하신 분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틀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생활영어 빈칸 냈을 때는 바로 다음이 힌트가 되는 것이 거의 90%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뭐 가끔 앞에 있는 것도 주기도 합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뒤에 old입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죠. 기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그리했고요. 그리고 기출에서도 보기를 전부 다 what으로 줬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what으로 드렸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건 없습니다. I have to take off work early today. 나 오늘 일찍 퇴근해야 되겠어. 왜? I'm having some furniture delivered 그랬습니다. To my house, 집에 가구 몇 점이 오늘 배달돼. Hey, you bought new furniture? 가구 새로 샀어? 나는 테이블 식탁하고 4 chairs입니다. 의자 4개를 샀어.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they are old, 낡았어. Hey, they don't go with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과 어울리지 않아. 내 집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그런 얘기예요. 자, 낡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말입니다. 결국 정답 1번이죠. Hey, what's wrong with the table and chairs you have now?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테이블과 체어에 무슨 문제가 있냐? 뭐가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낡았어. 그리고 잘 어울리지가 않아. Go with. 이게 바로 뭡니까? 어울리다가 되고 있죠. 어울리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별거 없죠? 네, 바로 여기서 낡았어,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됐으니까 뭐 지금 있는 건 뭔데? 왜? 무서운 일이 있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따라봐야 되겠죠.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생활영어 약하신 분 대화를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화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화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꾸 여러분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화를 좀 많이 읽어봐라. 좋은 것은 제가 원데이 여러분 생활영어도 있습니다만 10급 생활영어라고도 있어요. 10급 생활영어가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일에 여러분들 생활영어 진짜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한번 강의는 필요 없고요. 물론 강의 있습니다만 그냥 그것은 여러분 책만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특기할 만한 사항은 또 하나 바로 뭐였습니까? 내용인 질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그것도 한글 보기만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뭐 국가직에서는 뭐 완벽하게 여러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용일치는 문두 문미를 보시고 그리고 대강의 주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로 가라. 그러다 보면은 문두 문미를 보고 대강의 주제를 찾는 보기로 가버리면 최소한 보기 2개는 날아간다. 그리고 그 중에 2개가 남았을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문두 문미. 특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두 2문장, 문미 2문장.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문두 2문장, 문미 2문장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말이죠. 만일에 거기서 답이 안 나왔다. 저는 그죠. 문두 2문장, 문미 2문장 사실은 뭐 거의 되면 90%가 뭐 조금 더 과장하면 90%가 문두 2문장, 문미 2문장의 힌트를 제시할 때가 많다. 예, 그런 말씀 드리죠. 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중간에 줄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다음번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출제하는 의도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자, 제가 그런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만일에 보기가 한글 보기일 때는 그동안에 제가 쭉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두 2문장, 문미 2문장이 아닐 때가 많더라. 거의 이거는 글쎄요, 한 반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은 비율로 중간 정도에 주는 경우가 많다.
보기 한글일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번에 한글 보기도 여러분 중간에도 줘버렸죠. 물론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쉬워서 아마 그거에 비한다면 이건 조금 더 혹시 여러분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와 여자들이 누가 더 수다를 많이 떠느냐? 누가 더 수다를 더 많이 떠느냐? 이제 그런 글이었었죠. 저도 그래서 똑같은 그런 내용의 것을 사실은 제가 이제 기출 검색해서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원문이 말이죠. 사실은 원래 자체로 문제로 제시됐었던 그런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그 내용이 이어지는 글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에서의 하나의 단락으로 제시했었던 우리나라 기출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험이 아니고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했었던 바로 그러한 글이었었는데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녀 누가 더 말 많이 하느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여성들이 말을 참 많이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단은 말씀드리면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용을 지나왔습니까?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을 보시고 대강의 주제를 찾은다면 보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기 두 개는 날아갈 것이다. 아니면 답은 거의 대부분 문도 두 문장, 문미 두 문장에서 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만일에 보기 한글 보기일 때는 중간에 줄 때도 많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뭘까요? By combining the result of 73 study of children입니다. 이거는 children입니다. 아동입니다. 이거는 조심하실 것은 아동들 그리고 성인 남녀를 비교하는 것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동들의 73건의 말이죠. 연구의 결과를 결합해서 미국의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아가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남자아이보다 말이죠. 그렇지만 단지 미미한 양의 차이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네글리저블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미미하다라는 얘기죠. 무시해도 좋다라는 얘기죠. 하찮은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바이라는 것은 바로 뭘 나타내 줍니까? 차이의 전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말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냥 조금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미미하다. 그렇군요. 남자애들도 제잘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많죠. 자, 심지어 이러한 작은 차이도 단지 apparent 분명했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apparent는 라는 것은 요거는 어원이 appear하고 동일하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appear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작은 차이도 나타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모하고 얘기할 때만 말이죠. 부모하고 얘기할 때만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타났나 보죠. 그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주 제잘 할 때 말이죠. 친구들과는 말이죠. 그렇구나. 내 부모한테 얘기할 때만 여자아이들이 좀 더 말을 많이 했던 건 남자아이들보다 말이죠. 근데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남자, 여자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맞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번 보기로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요번엔 특히 여러분들 문제 풀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이 글이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서 1, 2, 3, 4가 만들어졌죠. 기출이 그랬습니다. 가끔은 섞어놓기도 하죠. 가령 맨 마지막에 있는 지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보기 문장을 1번 보기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도 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전개되는 대로 1, 2, 3, 4 번호가 그대로 매겨졌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1번에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도 말이죠. 그것은 단지 보였을 뿐입니다. 2.5세까지 말입니다. 2.5세까지 말입니다. 2.5세까지만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자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바로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주어를 가리키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대명사가 주어일 때 선생님 제가 뭘 가리켜요? 궁금하십니까? 그럼 앞문장에 주어를 보시면 된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바로 여기에서 이시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요걸 가리키는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작은 차이조차도 2.5세 될 때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의 남아의 얼마 발달 차이로 인해서 2.5세 이후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 크다라고 했는데 그 또한 잘못돼 버린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until을 제가 이유라고 해서 이거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차이도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콤마 다음에 ing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그냥 내려버려라 의미했다. 그것이 단지 반영할 뿐이라는 거죠. 바로 다른 속도입니다. 다른 속도입니다. 뭔 속도입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차이로 인해서 여아가 남아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언어 발달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2.5세가 될 때까지만 그 차이는 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So, 따라서 not much difference, 그다지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그러나 바로 뭡니까? 성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웬 캠벨 리퍼라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산타크루즈의 말이죠. 사이콜로지가 심리학자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입니까? 발견한 말이죠. 아주 작은 차이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행했습니다. 메타 어널리시스,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건 바로 뭘 가리키냐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들을 하나로 수집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분석, 연구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메타 분석을 행했을 때 말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바로 남자였습니다. 일이지 원래는 대강조구문이었겠죠. 아시는 것처럼 원래 강조구문은 일이 대시 돼버립니다만은 사람이 강조될 때는 대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때 요동사에 주어가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자아이였습니다. 뭡니까? 가장 많이 말을 한 것은 죄송합니다. man입니다. 여기서 성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죠. 남성이었었다. 즉 성인 남성이었다. 가장 많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성인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와우, 성인 남성이 가장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그 차이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여자아이들은 여자가 더 말이 많은 줄 알았더니 여기서 성인 남성이 가장 많이 말을 했고요. 물론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그랬습니다만은. 자,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 실험실을 기반으로 한 연구입니다. 바로 페어, 쌍 또는 집단이 부여받은. 자, 어떤 구체적인 어떤 토픽을 말입니다. 바로 논의할, 발견했죠? 더 큰 차이를 말입니다. 더 큰 차이를 말입니다. 뭐보다 말입니까? 연구보다 말이죠. 행해진 바로 현실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행해진 연구보다 말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누가 더 말을 하는가? 말을 많이 하는가? 이제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말이죠. 실험실에서 한 것이 현실에서 한 것보다 남자들이 더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시사합니다. 아마도 성인 남성들은 더욱 편안해 한다는 거죠. 좀 보기 드문 그리고 신기한 실험실 환경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실험실 환경은 굉장히 좀 뭔가 독특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현실과는 다른 환경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unusual하고 좀 뭔가 novel한 환경에서는 남자들이 더 말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어법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좀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여기에서 나름대로 following이라는 것이 분사로서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출도 비동사 다음에 of가 나와버렸습니다만 말이죠. 네, be of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하나의 have처럼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는 것도 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기출하고 형태가 거의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본다면 be of를 나름대로 조금 더 의미를 두고서 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be 다음에 of가 나왔을 때는 대체로 가지다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렇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s 들어가서 이것은 물건이란 얘기고요. 외제품을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간주되었다. 뭐로 말입니까? 상징으로 말이죠. 배신입니다. 자기 나라의 사람들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를 물어보지 않을까? 뭐 저는 동명사 주어를 들여봤습니다만 consider 목적어 to be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점 consider 목적어 to be 보호.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요. 요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s가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얘는 생략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주어로 가면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돼버렸죠. be considered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to be가 그대로 남은 건 전혀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in the past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in the past는 지금 여기에서 과거 시제하고 썼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완료하고도 많이 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기출에서 in the past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만 in the past는 간혹가다 현재 완료하고도 쓴다는 거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틀렸죠? 기출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will be very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will be very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very가 동사입니다. 그렇죠? very가 동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었을까? be 다음에 very라. be도 동사, very도 동사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었을까? 아마 이거 틀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be 다음에 avail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e 다음에 ver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various 다양하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기에서 be avail 그래버렸습니다. 요걸 그래서 available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available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available 요걸로 바꿔주시는 것 어떨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동사,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 얘는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품사를 구분해내는 자, 바로 그러한 문제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avail이라는 것이 동사도 있습니다. 물론 명사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명사로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나중에 해설지를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vail은 일반적으로 동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틀려버렸습니다. available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은 가져본 미래죠. 네, if가 생략되면서 if you should need one. 자, 이렇게 돼서 요거 가져본 미래죠. if 져서 should 들어가서 이거 생략되면서 도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됐죠? 쏴버립니다. 자, 이거 뭐 딱히 뭐라고 볼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뭐 샌드위치가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 쓴 거 관계없겠고요. 세계에서 가장 뭐만이라고 했을 때 세계, 즉 월드에 어퍼스브 S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최상급 나오는 거 아마 이 정도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기출하고 거의 똑같이 드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9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을 좀 많이 오늘 이번에 이제 2022년 데뷔해서 첫날이다 보니까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요. 많이 가버렸는데요. 자, 한번 조금 서둘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출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은 뭐였었을까요? 자, 뭐였었을까요? 요거는 autonomy라고 해서 여러분 자칫 자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답으로 제시가 됐었죠. 요번에는 요건 어땠을까? 이것도 여러분 보시게 된 말입니다.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노동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봤으면 좋겠다.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요걸로 날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글의 어조는 플러스가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autonomy라고 해서 자율이라고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것이 어조가 긍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조는 긍정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보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개방성, 솔직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어느 것일까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기출 다음에서 여러분 보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고리 없으면 바로 뭐라 합니까? 순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요거 웹사이트 이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잘 보세요. Charity 워터입니다. 자선단체, 물, 이런 바로 사이트 이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자, 요거 진짜 여러분들이 요거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볼까요? 신뢰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further가 동사로 촉진하다. 당신이 설립자라는 말이죠. 비영리단체에 바로 선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스콧 해리슨의 그리고 바로 요거 사이트 이름입니다. 그리고 Charity Water의 선례를 따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합니다. No matter 의문사는 양보죠. 당신의 비즈니스든 아니면 벤처든 상관없이 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Charity Water 웹사이트는 포함합니다. 구글 맵을 말입니다. 자, 구글 맵인데 뭐가 있습니까? 코디네이터는 이건 바로 뭐냐면 좌표라는 뜻입니다. 위치, 좌표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는 그랬습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모든 우물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워터라고 표현했으니까 워터 연관지어서 외는 우물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며지겠죠? 그것이 바로 저 차리티 웹 워터가 되겠죠? 바로 저 단체가 세운 모든 우물의 사진과 좌표 요것이 있는 구글 맵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낼 수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Charity Water라는 이 웹사이트, 이 단체가, 이 자선단체가 말이죠. 여기저기에 우물을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물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어요. 자, 기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 여기다 좌표를 찍어놓고, 여기다 우리가 우물 만들었어요. 여기다 우리가 우물을 팠어요. 여기에도 우물을 팠어요. 하나 전부 다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 전부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아예 구글 맵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이 그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또 보시게 됩니다. 굉장히 저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보면 모릅니다가 아니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Charity Water라는 단체가 하고 있는 것, 요것이 뭔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안에 좌표를 찍어버리고 말이죠. 그죠? 사진까지 갖다 딱딱딱딱 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명확성, 개방성. 그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오픈리스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죠. 기부하기를, 기부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부하기를 바로 비영리 단체. 왜요? 모르기 때문에. 됐죠? 요것도.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기부하기를 주저한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오픈하라는 겁니다. 그거겠죠? 어디에 어떻게 그들의 돈이 실제로 바로 사용될지. 이것이 이유입니다. 근데 this is why는 하나로 그래서라고 하면 좋죠? 그래서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get 목적어 to 부정사죠. 뭐뭐하게 하다. 개개의 사람이나 단체가 말이죠. 승인 인정하게 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운영 비용을 승인하게 하는 것. 요게 좋은 생각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투명성 요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오늘 여러분도 문제를 보시면서 말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한 번 분석하셔서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선생님 저 요거 틀렸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그에 맞춰서 여러분의 공부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의 현 상태를 진단해 드릴 수 있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 알죠? 밴드 한덕현 제니스 영어 팸 오셔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상담 시간 말씀드려서 상담 직접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인데요. 요거는 간단해 보겠습니다. 요번에도 변함없는 문제였었고요. 마찬가지로 문제로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뭐 나옵니까? optimism, pessimism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optimistic pers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뭡니까? pessimist 나오고 있죠. 결국 optimist와 pessimist는 서로 뭐가 되겠습니까? 대조가 되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사 문제는 어조로 가는 거죠. 어조가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요것도 패시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뭡니까? 순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거 패시미스트, 어티미스트, 대조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consequently 순접 정답 3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두 개는 서로 대조하는 문제를 처음 문제 출제했죠. 이번에 어떤 친구가 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크 한 춤수 나오길래 그냥 안 보고 찍었어요. 잘했어요. 진짜 대조로 보이는 글들 참 많이 대시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이번에도 또 그게 나왔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날에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앞으로의 공부 계획 잡아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혼자 여러분들 계획 찾기 뭐 하시다면은 밴드로 오셔서 여러분들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각각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틀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또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합격하는 내년 2022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